안녕하세요. 김겸순 세무사예요. 양도소득 상속세 증여세 관련으로 2년 전에 여러분하고 만났었는데요. 2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바뀐 게 있어서 2019년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양도소득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돼서 기본 상식이 없으면 많은 돈을 잃어버려요. 제가 신고해드리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더군다나 부자가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려요. 아주 많은 돈을. 그래서 우리는 기본 상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증여세, 상속세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내용은 세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증여는 살아 생전에 받는 게 증여고요.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나머지 남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게 상속세입니다. 증여세율하고 상속세율은 같습니다. 1억 이하일 때는 10%, 5억 이하일 때는 20%, 또 10억 이하일 때는 30%, 30억 이하일 때는 40%, 30억 초과하면 50%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율은 소득세율, 증여세율, 법인세율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비례세율 같으면 30억 초과한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50%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30억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1억까지는 10%, 그 안에서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이렇게 초과해서 누진세율을 매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증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상속을 안 남기면 그게 더 싼 건가 물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미리 증여해서 유리한 경우가 있고 미리 증여해서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 세율만 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한 50억 있다. 그러면 50억을 몽땅 상속으로 가면 분명히 최고 세율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증여로 한다. 그러면 아마도 분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율만 볼 땐 그렇습니다. 세율 이외의 사항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다시 또 더 절세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조금씩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훨씬 간단해서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구해서 세율은 지금 보이는 거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제때하면 조금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세액공제는 현행은 3%인데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저하고 이 유튜브로 만나면 여러분들은 세액공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조금 전에 여기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과표를 구하는데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한테 받을 때는 6억까지는 면세점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내 5천만 원. 일단 증여재산 공제는요. 10년 단위 합산이에요. 10년 동안 6억, 10년 동안 5천. 그리고 그 5천만 원의 직계 존속은 내 위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다 합친 금액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이제 효자 아들, 딸 그런 경우도 5천만 원 공제됩니다. 그 이외에 친인척한테 받을 때 친척의 범위는 6촌 이내는 혈족, 또 인척으로는 4촌 이내까지를 말하는데 그분들한테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인데요. 이 1,000만 원도 각각 1,000만 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가 나한테 증여를 하든 고모든 삼촌이든 이모든 관계없이 통틀어 통틀어 금액적으로 1,0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한테 3억을 증여한다. 여러분 사례 보이시는 거. 그러면 3억 원에 20%는 6천만 원인데 누진공제 1,0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세율은 1억까지는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1억은 10%로 나머지 2억은 20%로 결과 같아요. 그래서 현행은 3% 세액공제 4,850만 원 아주 거액으로 가볼게요.
아버지가 딸한테 31억, 31억은 50%지만 그 전에 세율이 낮은 단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받는 금액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로 빼고요. 3% 세공제하면 10억 5천7백 이렇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 혼인 축하금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인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요. 뭐 1억 5천, 1억 5천짜리 집을 샀는데 무슨 돈으로 샀느냐 출처 조사가 나오면 결혼하신 분들이 내가 결혼 축하금 받았다. 결혼 축하금이 증여세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내용은 뭐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 자 통상적인 정도의 결혼 축하금은 괜찮아요. 그럼 1억 4천이 통상적일까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그 내가 축하금을 받았는데 나의 지인이냐 부모의 지인이냐 그거 갖고 따져요. 부모의 지인은 엄밀하게 부모님이 또다시 그분들한테 또 뭐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준 거고요. 나의 지인은 내 축하금이에요. 그러면 나의 지인 속에 부모님 지인과 내 지인이 중복될 때가 있잖아요. 친인척. 네, 그런 정도는 자녀의 지인으로 봐서 좀 넉넉하게 해서 이런 건 자녀의 것으로 이제 판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결혼 축하금으로 받을 때는 그 방명록에다가 잘 기록을 하셔서 누구의 지인인지 입증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혼인 축하금 이게 이제 판례까지 간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결과처럼 결혼 당사자의 친인척과 결혼 당사자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친분에 기초한 것은 부모한테 증여받은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그 시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가로 계산을 하는데 시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또 감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유리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상속은요.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넘겨주는 재산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 건너뛰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세는요.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상속세를 내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증여받을 때는 배우자가 내는 6억까지 10년 동안 또 모자지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모 자식 지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 증여세가 없다. 면세점인데 그러면 이제 상속인 경우에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5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신 상태에서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는 때로는 감정받는 게 훨씬 유리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사례에서 어떤 분이 기준시가가 3억인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3억. 당연히 상속세 안 나와요. 배우자가 계시든 안 계시든 방심하고 신고를 안 했어요. 방심하고.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그거를 7억이나 주고 팔았어요. 그냥 시세는 비쌌던 거죠. 기준시가가 좀 낮았던 거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7억 원에 양도하고 3억 원이 기준시가면 양도 차익은 4억 원이에요.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려 1억 4,800만 원이 나와요. 깜짝 놀랐죠. 근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시가를 모르니까 감정받아서 감정료, 수수료 뭐 몇십만 원 냈겠죠. 그걸 내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더니 3년 후에 양도했을 때 이분은 7억에 양도하고 기준시가가 3억인 자산이 감정받아 6억 5천이 됐다면 차익은 5천만 원만 남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740만 원. 여러분들이
절세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1억 4천만 원을 어디서 벌어요? 이 큰 돈을. 이 큰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벌기는커녕.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기초 세금은 꼭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1억 4,800이 나오고 740만 원이 나왔을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상속세 증여세율 구간은 1억, 5억, 10억, 30억 단위로 세율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1억까지가 10%예요. 그런데 비해서 소득세는 5억 원이 초과하면 42%, 최저 세율은 6%, 또 구간의 과표 단위별로 15%, 24%, 35%, 38%, 40%, 42%.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이라서 이렇게 두 번째 구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중에 1200만 원은 6%, 나머지가 15%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아예 누진공제를 이렇게 주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15%로 계산하고 누진공제 108만 원, 결과는 단계별로 따로따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3억 원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두고 상속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면 취득가격은 3억이고 양도차익은 4억이고 이 경우에 세율은 4억이라서 여기에 속하거든요. 40% 구간에. 그런 경우에 40% 마이너스 2,54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지방소득세는 항상 이 10%가 쫓아붙죠, 여러분. 그래서 1억 4,800만 원이 양도소득세거든요. 이것도 가장 기본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놀린 땅은 또 중과되고요. 다주택자 중과되고요. 이거를 배제한 양도소득세예요. 지금 가장 기본. 그렇게 기본으로만 해도 1억 4,800인데요. 감정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신고했더라면 자 6억 5천이니까 다른 재산이 없다면 5억을 초과하니까 상속세는 있어요.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 돼요. 세율이 싸거든요. 배우자가 계시면 당연히 없고요. 자, 이래서 양도차익 5천만 원만 났을 때 세율 구간은 24%고 누진공제 522만 원 빼고 나면 740만 원이 자, 어때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토막상식으로 몇 개까지 왔냐면요. 순서 좀 볼까요? 세 번째, 시가를 모르면 감정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증여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감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또 우리가 뭘 했죠? 결혼 축하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증여세율에 대해서 자, 잘 기억하세요. 이제 세 번째 테마까지 지나갔고요. 네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 있는데요. 가끔 증여세 신고를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거나 부동산을 주거나 신고는 잘했는데 그 증여세마저도 또 증여가 돼요. 증여세를 증여받는 사람이 안 낸다면 그래서 증여세, 내주는 증여세를 포함해서 보통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자녀가 잘 되라고 주는 증여라기보다는 자녀가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빚쟁이가 됐을 때 채무가 너무나 많아졌을 때 이거를 보기 힘들죠. 부모 입장에선. 안타까워서 그 채무를 부담해 줄 때 그 채무 역시도 자녀가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증여예요. 증여인데 이런 경우에 돈도 없는데 증여세까지 또 부모가 또 연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자 보세요.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녀, 이거 빚쟁이니까 없겠죠. 자녀의 채무 2억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절세 방법으로 차라리 자녀의 채무를 직접 인수해서 직접 부모가 그 채권자한테 내가 채무 인수했다. 우리 자녀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부모가 갚는 거라면 이렇게 무능력자라서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자도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서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왔어도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뭐 생각이 나면 돌다리도 두들겨서 자꾸 검색하셔야 돼요. 검색. 네, 그래서 자꾸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 벌기 힘들잖아요. 요새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득은 높아진 것 같은데 소비가 많아서 많이 모은다는 건 힘들어요. 그러면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데는요, 큰 데서 잃어버려요. 재산 양도했을 때,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미리 계획을 안 하면 큰 덩어리가 잊어버려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격리를 보는 여러분들도 회사 격리는 잘 보시는데 개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상속, 증여, 상속, 주택 임대 아마 조금씩 기초 상식으로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5번째 내용인데요. 타인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타인 부동산, 뭐 이런 경우 흔하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인데 자녀가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은 흔하죠. 아버지가 뭐 자녀한테 월세 받겠어요? 그랬을 때 그 무상 사용도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면세점이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계획하기가 편하고, 면세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또 뭐 임차료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먼저 들면, 갑 씨는 을 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시가 10억짜리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증여 금액은 얼마이고 증여세는 얼마일까? 거액이에요, 거액. 자, 우리나라 세법은요, 상속세 증여세법을 합쳐서 제가 상증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상증법에서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정당한 사유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리점 관계. 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 5년 동안의 그 무상 사용에 대한 가치가 1억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물려요. 증여세를. 자, 그런데 5년이기 때문에 5년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년에 100만 원은 올해 얼마일까? 이건 이제 현재 가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그 내년에 100만 원이면 올해 얼마일까의 그 이자율을 세법에서는 10%로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10%예요. 그러면 내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나누기 1.1 하면 올해 돈이에요. 아마도 90만 9천 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나누기 1.1하면 2년 후에 100만 원이면 올해 얼마냐? 그러면 2년 후 100만 원이니까 1.1 한번 나누고 또 1.1 한번 나누고, 그러면 이제 현재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억 원이니까 그 다음에 무상 사용 이익은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2%래요. 아주 비싸진 않죠. 2%. 그러니까 2%와 10%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세법 규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0억 원에 2%면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씩 버는데 그럼 5년이면 1억이잖아요. 근데 1억은 5년 후에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5년 또 4년 후에는 8천만 원이고 6년 후 이렇게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으로 각각 이렇게 할인을 하면, 할인은 이제 나누기로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그 5년의 할인율은 자, 전체 합쳐서 3.7907이거든요. 네, 이랬을 때 금액은 7,581만 5,734원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3.7이니까 그 2천만 원을 나누기 1.1 하면 다음 연도 돈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5승,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3.7907 나오면 7,581만 5천 원이 증여 이익이에요. 따라서 1억이 안 돼서 증여세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보통의 작은 점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세점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 거꾸로 1억을 거꾸로 나누기 하니까 뭐 1억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2천만 원 곱하기 3.7907이니까 1억 원을 여기다 놓고 나누기 3.79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은 13억 1,900만 원이 부동산 시가일 때는 그 정도는 공짜로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임차료를 냈을 때 아버지가 무슨 세금을 내요? 임대소득세를 내잖아요. 그 임대소득세가 훨씬 비싸요. 비싸서 임대소득세를 내는 것보단 증여세 면세점도 크고, 때로는 증여세를 내는 면세점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내면 좋죠. 아버지가 그 돈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받는다면. 이제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형식을 빌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강까지 갔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깊고 유용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는 타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내가 돈을 빌리면 그것도 역시 그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얼만큼의 담보가 나는 증여세를 낼까라는 또 그런 면세점 알아보고, 면세점 초과했을 때는 증여세를 또 낸다. 이제 그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9년도에 갑 씨는 자신의 상가 부동산을 친구에게 담보로 쓰라고 제공해줬어요. 여러분, 담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등기부등본 보신 적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갑구와 을구가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 이전이 뭐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런 그런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을구는 담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담보에 보니까 부동산 주인은 갑인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사람은 아마 을씨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쓰는 거죠. 여러분 이해했죠? 그래서 을씨가 그걸 담보로 하고 6억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3% 받는데요. 3%. 현행세법상 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일단 4.6%가 적정 이자율이래요. 그래서 이자율 4.6%에서 그 을씨가 실제로 이익 본 거는 3%는 자기가 이자를 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1.6%, 1.6%만 6억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이 960만 원 나오는데요. 우리 세법은 아까는 5년 단위였잖아요. 무상 사용은. 여기서는 타인 부동산 내가 담보로 썼을 때는 5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1,000만 원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증여세 없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증여세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여세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억이니까 역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3%짜리라면 역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6억 2,500 정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법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하게 해서 남의 부동산을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한 날짜로 봐서 그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입을 한다. 그때 이익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 4.6%로 하고 그거보다 낮게 차입한 부분을 이익으로 한다. 4.6%인데 3%에 빌려 썼으니까 만약에 2%로 은행하고 뭐 빌려 쓰기를 했다. 그럼 아마 2.6%로 계산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1,000만 원씩 검토하고요. 만약에 이게 매년 뭐 그 금액이 부동산이 워낙 크고 차입금이 커서 증여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또 우리 그 공부한 거 있죠. 매년 뭐 낮은 세율이 아니라 합산해요. 10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이득 본 거, 올해 이득 본 거 이렇게 합산해서 어쩌면 세율이 이득 본 게 1억이 넘으면 세율은 20%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0년 동안의 증여이익을 합산한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타인 부동산을 내가 담보로 쓸 때는 모르는 뭐 친구 간에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형제 자매. 네, 그런 경우에 얼마까지가 면세점인가 알아놓으면 증여세 부담도 안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자,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 6강까지 왔어요. 6강. 할 공부가 많죠, 여러분.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좀 더 많이 깊이 들어왔네요, 여러분요. 부모의 배당금을 자신의 배당금으로 할 수 있을까? 배당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배당. 배당이 뭘까요? 배당은 배당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뭐죠? 우리 개인 사업이 있고 주식회사가 있다고 하고요. 주식회사, 법인. 개인은 동업을 한다. 주식회사는 동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출자를 한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동업은요. 개인 사업 동업은 A와 B가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친구간이든 동업을 하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내가 투자한 비율이라든가 내가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 차이 비율이라든가 그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만 돈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주식회사의 출자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가서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잘 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뭐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배당을 받았잖아요. 배당. 그렇죠? 배당. 내가 일 안 하고도 배당 받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또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를 운영해서 부가 뭐 예를 들면 90% 지분을 갖고 있고 자가 10% 지분을 갖고 있다. 처음에 이 회사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4,500만 원은 아버지가, 500만 원은 자녀가 뭐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죠. 그 500만 원이 없으면 징여받아서라도 투자할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이익이 많이 나면 그 배당을요. 개인의 동업은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주식회사의 배당은 아닐 수 있어요. 주총회에서 정하면 차등 배당이라는 것도 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예를 들면 A 법인의 지분은 아버지가 90%, 딸이 10% 가졌어요. 딸이 10%. 그동안 쌓인 잉여금은요, 이익이 쌓인 거예요. 이익이. 올해 이익이 2억 났고, 또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이익이 3억이 났다. 그럼 누적 4억.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누적적으로 10억이나 쌓였대요. 자, 일부러 아버지가 이 돈을 안 가져갔어요. 딸한테 주려고. 그래서 딸 주주에게만 다 배당하고자 한다. 딸이 자신의 목 1억, 10억에 딸은 10%니까 원래 정당하게 1억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목까지 10억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초과한 9억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이해하셨죠?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배당소득세는 냅니다. 배당소득세는 몇 프로일까에 대해서는요. 아까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보다는 조금 쌉니다. 좀 싸요. 조금. 자, 그 이유는 배당은 어차피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나서 남는 돈을 갖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천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이라서 그 법인세를 조금 빼주거든요. 법인세를 좀 빼주는데 그 비율은 11%인데 딱 11%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 어떤 개인은 이 배당소득세 말고 다른 소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억하실 건 배당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세보다 좀 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세율이 아까 42%였잖아요. 종합소득세율. 그러면 42%는 좀 싸다. 약 한 배당소득세가 좀 싸니까 약 한 35% 정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더 초과해서 받았을 때 증여세는 없을까?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상증법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요. 초과 배당 받으면 증여세하고 소득세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소득세가 더 크면 말고 어차피 배당소득세는 낼 거니까 말고 증여세가 더 크면 비로소 증여세를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교하는 그 금액이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요. 50억이 좀 넘어요.
50억, 지금 여기서는 10억인데 50억씩이나 자녀한테 차등 배당을 해줘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학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부의 대물림이다.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이 법은 개정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돈 있는 사람은 다 써먹고 돈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못 써먹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서 저런 제도가 있었을까?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알고 있으면 내 재산이 없으면 이웃 거라도 친구 거라도 이렇게 절세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다시 앞으로 갔다 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 딸은 자기 목 이외에 추가로 9억을 더 받았는데 증여세는 9억이면요. 아까 그 세율 구간의 첫 번째 1강에서 나왔잖아요. 9억이면 30% 구간이에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억 구간이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하면 6천만 원 하면 2억 1천만 원 나오고요. 산출세액으로. 소득세는요. 세율 구간이 최저 6%, 최고 42%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아마 3강쯤에 나왔을까 그럴 거예요. 42% 최고 세율, 5억 넘으면 최고 세율이에요. 42%고요. 누진공제 3,540만 원 빼고 나면 3억 4,200. 그래서 증여세, 소득세가 더 크네. 예, 그래서 얘는 증여세는 안 물려요. 배당소득세는 아버지가 부담하던 딸이 부담하던 어차피 내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 잔뜩 냈는데 양도하신 분이 그 양도한 후에 그 돈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럼 증여세가 또 나가요. 그냥 어떤 때는 반도 안 남아요. 반도 안 남아요. 그럴 바에는 때로는 한 번에 증여를 해서 또는 상속으로 가서 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마 요 사례에서도요, 굉장히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익금을 쌓아둔 것 같아요. 딸이 뭔 일을 할 때 주려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데 저건 도저히 법인의 규모가 아닌데 그런데도 법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왜일까요?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자, 돈 벌죠.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부 강의는 여기서 좀 마감할까 합니다. 자, 1부 안에 7개 테마가 있었어요. 7개 테마. 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되돌려서 여러분들은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또 2강에서 2부에서 또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강의 마치겠습니다.